예, 김종필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 덥습니다. 비도 겁나 많이 옵니다. 여러분 뭐 비 때리고 또 무더위에 상쾌한 기운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그 라이브의 귀재, 실시간 방송의 여성 귀재. 안녕하세요. 네. 박민서입니다. 네, 남성 귀재. 유명한입니다. 예, 이 두 선수가 우리 김종필 TV의 견이차입니다.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TV가 신상품을 신상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예, 신상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이름하여 쇼터뷰입니다. 숏, 그러니까 롱에 반대되는 말이죠. 이제 짧게 그러나 강렬한 인터뷰. 그래서 만든 조어입니다. 쇼터뷰. YTN의 돌발 영상 같은 그런 느낌도 앞으로는 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상품을 1호 상품을 1호 법안을 낸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해가지고 그게 꾸준히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저희가 대행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회의원, 뭐 이 정치인, 이 공직자, 그러니까 사회적 공인들에게 묻고 싶거나 혹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 그 김종필 TV 커뮤니티 탭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짬날 때 그리고 또 쇼톱이기 때문에 짧게 기름은 10분, 자르면 짧게 간다면 저희는 10분 정도 내에 콤팩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명한 기자가 이렇게 그 실물도 좋지만 방송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전달력도 좋고 내용이 풍부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오늘 지난번 때 휴가 갔다 왔죠? 네. 지난번 타수 때 아버님이 좀 편찮으셔서 김종필 TV의 애청자들은 아실 겁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신 거 작년부터 우리가 100일 잔치 때 막 날려가지고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먼저 이제 일면 기사 주간 단위로 내일 신문 일면 기사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읽어주는 신문 남녀인데요. 자, 우리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뭐 3개 그죠? 네, 예. 3개를 뽑았는데요. 인상적인 거 3개 뽑기로 했죠. 이제 이게 신문의 일면 기사라는 게 일정한 흐름을 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요일 날 나온 기사의 후속 기사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혹은 목요일 날 네.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네. 지난주, 그러니까 오늘을 포함한 지난주가 사실은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들을 쏟아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임대차 3법하고 부동산 관련 3법이 처리가 됐고 예. 정부는 또 여기에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물량 확대 뭐 이런 정책 발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인사 5명이 한꺼번에 사의 표명을 해요. 그렇죠. 비서실장 포함 6명이 그죠? 예. 이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 이 예. 연동에 있다 이렇게 예.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것과 관련된 실제적인 인사가 어제 있었죠. 예. 신날 있었는데 3명만 바꿨죠 일단. 저는 일단 첫 번째 픽으로 지난주에 정부가 내세웠던 수도권의 26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과 예. 그다음에 10일 날 문 대통령 오늘 고위 참모진 인사 이 두 개가 사실은 연동이 돼 있는 기사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두 개를 하나로 그냥 뽑아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잖아요. 예. 대통령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했었죠. 진정성을 보였다는 세평은 있는데 네. 아직 현실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닥 물정을 모른다. 네. 확 나오지 이게. 깜짝 놀랐어요. 내 주장이 아니고.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겠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끝을 보겠다. 무지하게 강조하셨어요.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끝을 못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상도위로 본다면 예.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다. 네.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예,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 예. 이게 이제 정석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임기 중반부를 넘어서면서부터 예.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게 눌려 있던 거지 터져 나온 거다. 그랬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했죠. 예, 예. 그 연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관련 민심이 요동을 쳤고 그 중에 또 청와대 참모진들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처리를 하기로 했으면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못 합니다.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김조한 민정수석의 그렇죠. 행태가 이제 그 여론에 아주 날선 비판을 아주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안 팔려고 한다라는 네. 얘기들도 있었고 또 사실 이제 오늘 추가적인 내용으로 나온 보도를 보면 금요일 날 뭐 벌써 짐을 싸서 나가셨다는 거죠. 단톡방에서도 나가셨고. 네. 혼자 이제 삐돌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네. 아무튼 참모진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이 일단 교체가 됐고요. 민정수석으로 새로 들어오신 김종호 수석은 원래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1년 정도 하셨죠. 네.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가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원래 그 자리를 이제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 비검찰. 이거에 이제 염두를 두셨을 거고요. 감사원 출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무수석은 기존의 강기정 수석이 특별히 뭐 부동산과 관련돼서 그분이 뭐 문제가 돼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오래 했어요. 거의 2년 가까이 했고 그래서 이제 교체 시점들이 타이밍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진즉부터 이제 있어 왔었고요. 예. 새로 이제 최재성 의원이 들어왔는데 사선 의원이죠. 사선. 예. 본인 집은 없어요. 전세권만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풀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시민사회비서관 김재남 수석은 시민사회 수석은 이제 당초에 기후환경 비서관을 했었던 분이고 네. 원래 이분은 이제 정의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비례로 국회의원 한번 했죠. 네, 그 박지원 국정원장과 같이 뭐 야권 연대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꼭 민주당 의원들로만 같이 혹은 멤버들로만 같이 꾸린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넘어서는 이런 다중적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인사의 키포인트는 결국은 부동산 민심에 대한 타깃이 청와대로 계속 몰리는 거에 대한 어찌 보면 인적 교체를 통해서 이걸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권 안에서도 이제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실장 그다음에 이번에 빠졌습니다만 국민소통 수석, 네. 인사수석 이 세 분도 같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인사수석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보고 스테이가 된다 보고 나머지 대통령실장과 국민소통수석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후임자가 결정이 되면 뭐 조만간이 될지 조금 더 시간이 하여간 걸리지만 올해까지는 가고 네. 뭐 순차 교체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유예다. 네. 유임이라기보다는 한시적 유예 뭐 이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일단 기사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수해 피해가 네, 엄청나게 4차 추경 크잖아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해 추경을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기사. 이게 이제 8월 7일 날 이제 내일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이것도 오늘 이제 또 한번 살펴볼 일이 그날 8월 7일 날 그 정부를 끌고 가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정당 지지율. 네, 지난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예요. 네. 기존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해서 이제 이 기사를 뽑아봤는데 이번 그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올해 벌써 추경을 3번 했어요. 그래서 1차 추경은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세우고 나서 1차 추경을 한 11조 7천억 원 정도 했었고요. 이때는 이제 이 추경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걷어들일 세금이 덜 거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세입 경정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기대만큼 못 걷었을 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세입 경쟁을 늘리는 방식의 추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돈을 써야 되는데 써야 될 곳이 갑자기 늘어나요. 그러면 기존 본 예산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돈을 마련하는 추가로 그래서 하는 이제 거죠. 이제 세출 경쟁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1차 추경의 경우에는 세입 경쟁이 한 3조 2천억 원 정도 됐어요. 전체가 11조 7천억 원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추경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생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강했고 2차 추경은 이게 이제 4월 30날 확정이 됐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이거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추경이에요 사실상.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3차 추경이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데 35조 3천억 원 엄청나요 금액도.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대응하고 한국형 뉴딜 관련 예산 뭐 이렇게 이제 맞춰져 있는데 이 세 번의 추경 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극렬 반대라기보다는 포퓰리즘이다. 뭐 퍼주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부정적 입장이었었죠. 네, 그랬죠. 기존의 정부 재정을 좀 다시 재편성해서 쓰는 방법으로 가야지 추경해가지고 이 정부 재정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혜가 나고 나니까 이 4차 추경 얘기는 야당이 먼저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재해 추경인데 이게 이제 야당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동안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이 많았던 통합당이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도대체. 이제 그걸 따져보면 사실은 1차부터 3차까지 추경 과정에서 그 통합당이 별 재미라기보다는 반대를 했으면 그걸 막든지 아니면 추경 규모를 확 줄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성과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자기들이 손해봤다고 느껴요. 그래서 4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가장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이재민 지원금 같은 경우에 가구당 보통 일반 민가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민가가 가구당 100만 원, 상가의 경우 200만 원. 이게 2006년에 우리나라가 만든 기준이에요. 네. 근데 통합당은 이거 늘리자.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도 야당이 충분히 할 법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주장들이 안 나왔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야당 지지율이 살짝 상승하는 기류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여론의 지지를 받겠다는 그렇죠. 의도가 있고 이제 이게 또 이제 수재도 생기고 뭐 난리니까 그렇죠. 전국에 골고루 다 있어서 근데 그거 걱정되는데 재원 마련은 일단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실언과 칼럼이 있는 걸 나중에 분석 자료를 그렇죠. 한번 우리가 그것도 네.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게 상황이긴 4차 한데요. 추경이 집행이 되면 아마 40몇 년 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게 중차대한 그러니까 재해도 많고 뭐 코로나니 또 기록적인 폭우니 이것도 올해 수십 년 만에 생긴 거라 일단 민생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6월까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의 총 수입이 226조예요. 그다음에 총 지출이 316조 원이고, 근데 수입은 20조 1천억 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줄었고, 지출은 3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선은 정부 말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다. 현재까지는 충분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꼼꼼히 따져볼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현재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여당이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야당들처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재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입장이, 지금 예비비가 한 2조 6천억 정도 있으니까 지금 아마 4차 추경한다면 한 3조에서 4조 사이 정도 될 건데 지금 예비비가 한 2조 6천억 정도 있으니 이걸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현재 기재부 얘기예요. 근데 정당이 이렇게 세게 밀고 나오면 기재부가 쉽게 버티지 못할 거예요. 아마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두 꼭지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세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코로나가 경제적 현상으로 이제 이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이거 꼭 미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자 이제 우리 일면에 올라와 있는 기사인데 우리 이재호 기자. 미국의 오프라인 소매점 철수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만 해서 벌써 2만 5천 개의 소매점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이제 보고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내용으로 보면 이제 코트라 뉴욕 무역관이 보고를 한 내용인데 올해 미국에서 2만 5천여 개의 소매점이 문을 닫았는데 작년에 9,800개 닫았대요. 근데 지금 반절밖에 안 됐잖아요. 반절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폐점하는 개수는 2배가 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네. 그러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측면이 왜 그러느냐? 전체적으로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다 넘어간다. 이런 건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줄어든, 그러니까 문을 닫은 게 가정용 가구 업계래요. 미국의 경우에. 가구. 근데 가구.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게 그거예요. 그러면 가구 시장 자체가 침체냐? 온라인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재택근무 온라인 스쿨이 활성화되면서 가구 시장은 더 커지고 있대요. 집에 이제 머무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온라인 가구점 매출이 거꾸로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추세라고 연동이 좀-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O2O 시대잖아. 그러니까 네. 실제로 온라인, 이게 오프라인.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내는 데가 이제 중국, 그 다음이 미국, 유럽 이런 순서거든요. 네네. 근데 이 우리나라가 내보내는 시장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산업 분야도 이렇게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보고서 내용이 이제 같이 묻혀져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8월 6일자 목요일 날이거든요. 여기에 출고됐던 기사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와 관련이 돼 있는데 수입차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니까 수입차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솔린, 디젤 차량들이 한정돼 있었던 분야들이 많았는데 근데 친환경차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더라. 근데 여기에서 가장 전기차에서 잘 나가는 테슬라라든가 이런 유명차들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무튼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이쪽으로 많이 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예. 이제 이런 예상들을 같이 해보고 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죠. 변화를. 예, 예.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세 꼭지로 나눠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부동산, 그죠? 집 문제, 또 다음에 이제 우리 재해 추경이라고 불리는 그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4차 추경까지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그 내용을 짚었고요. 다음에 정치권이 뭐 이것과 관련돼서 인사 문제가 계속 연동돼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시장의 흐름이나 세계의 흐름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이제 넘나들면서 O2O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이런 시대의 반영을 세 꼭지로 뽑았습니다. 이재호 기자, 박준규 기자, 성홍식 기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내일신문이 참 유익합니다. 제가 속해서 우리가 속해서이기도 하지만 예, 네. 가장 맥락을 네. 짚어내고 또 일면은 그때 이제 가장 현안 또 국민들이나 독자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 그게 이 내용이 사실은 실온 칼럼으로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이렇게 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